자, 상담 관계의 특징은 크게 4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는 일반적인 관계와는 다르다. 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구도 있고 부모도 있고 다 있잖아요. 직장 동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관계들하고 다른 이유는 뭘까?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그 사람들하고도 충분히 그 사람들하고도 내가 맺고 있는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일상에서 맺고 있는 인간관계에서도 우리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상담을 받으러 올까 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인간관계에서 뭔가가 미흡하기 때문에 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상담을 받으러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상담 관계는 인간관계와는 다르고 어떤 특징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상담자는 따뜻함을 가져야 된다. 그럼 따뜻함과 동시에 민감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따뜻함이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굉장히 공감을 잘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그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이런 것을 따뜻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반응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 민감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담자의 말과 내담자의 반응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두 가지가 서로 그 반대의 개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내가 그 상담자는 따뜻해야 되고 그리고 따뜻하면서 편안하고 수용적이고 허용적인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편한 것이 아니라 너무 따뜻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그 내담자가 보여주는 행동적인 것, 말에서 반응에서 뭔가를 캐치할 수 있는 민감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이든 생각이든 그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의도적인 감정 표현의 원리를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부정적인 감정도 늘 좋은 얘기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도 허용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는 상담자가 자신의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도덕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수용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그렇게 물어서 자신의 모든 감정들을 솔직하게 내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담 관계에서 내담자가 표현해서는 안 되는 감정이라는 것은 없고 부끄러운 감정이라는 것도 없다는 것을 내담자가 알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어떤 그 양육 관계에서 얻어진 어떤 분노라든지 자기 혐오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상담자에 대한 적개심, 역전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그 전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도 표출해도 된다라는 것을 내담자가 알 수 있게 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담자의 행동에 한계를 지어줘라. 한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노를 표출해도 된다고 해서 상담자를 때리거나 상담자에게 욕을 하거나 다른 어떤 그 상담실에 있는 뭐 기구를 부신다거나 책상을 부신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유롭게 내 감정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행동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시켜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상담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라는 거죠. 내가 막 그 내담자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는 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문제 말고 지엽적인 문제들을 자꾸 얘기함으로 인해서 시간을 끌게 되고 그런 시간을 끌게 돼서 그 시간을 무한정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내담자들이 알게 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어떤 종류의 압력이나 어떤 요구도 강요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담 관계는